이미 조금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집합의 연산이라고 치고 배운 거는 앞에서부터 보시면 집합의 연산이라고 배운 거는 뭐뭐 있었을까요? 합집합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교집합 있었고, 그 다음 뭐 차집합 있었고, 여집합 있었다.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연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법칙.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사칙 연산의 연산 법칙을 생각을 해볼까? 뭐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이잖아. 그건 연산이고 그거에 대한 법칙. 그렇지, 교환 법칙.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뭐 분배 법칙,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자. 교환 법칙을 먼저 봅시다.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A랑 교집합 B를 한 게 B 교집합 A를 한 거냐 똑같은 거냐 이걸 묻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집합이랑 우리 이제 합교차열을 생각해 봅시다. A 겹이 B교 A는 같게 틀려? 같은 거죠.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애랑 과학 수학 좋아하는 애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거 하잖아. 스포츠 중계할 때 항상 그게 규칙이거든요. 중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야구면 야구 좋아해? 야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 여기? 뭘 다 축구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축구파면 한국 대 일본이면 우리나라 중계에서는 한국 대 일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 만약에 뭐 클럽끼리 평가를 뭐 예를 들어 삼성이랑 뭐 LG랑 경기를 한다 쳐. 그러면 삼성 대 LG, LG 대 삼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먼저 얘기하면 편파 판정한다고. 편파 중계한다고 막 그거 난리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편파 이런 거에 대해서 앞뒤 얘기 가지고 제일 예민한 애들이 누구야? 그래, 걔네들 연고전 고연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희한하게 연대 갈래 고대 갈래? 보통 그렇거든요. 전 그리고 과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들 고대 친구들 있으면 걔네들 분명히 연대 가고 싶어 했거든요. 고대 가고 나면 고연장 그러더라고. 연대 갈래 고대 갈래? 연대 갈래 고대 가려면 연대. 그렇죠. 그렇지. 뭔가 이미지가 약간 고대도 좋고 연대가 근데 고대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그게 있다는 게 위치가 고대는 깡촌이야. 지들끼리 놀아요. 지들끼리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고대 여기 있어요. 여기. 연대 어디 있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서쪽이랑 왼쪽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연대 어디 사이에 있어? 홍대, 신촌 뭐 신촌을 못 가. 그거 다 연대, 홍대 그 이화여대. 학교 지들밖에 없어요. 조금 한참 내려와야 이제 그 성신여대 있고 뭐 국민대 있고 이래요. 근데 그 꽤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연대는 근처에 여기 서강대 있고 이화여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홍대 여기 홍대 있고 뭐 이렇게 대학교도 많거든요. 훨씬 넓게 많죠. 여기 박혀 있다고. 어디든 갈 수 있으면 좋지 뭐, 그죠? 연대든 고대든 다 갈 수 있겠죠? 왜? 대답이 없을까? 갈 수 있죠? 수험생 몇만 명? 40만 명 정도로 칩시다. 너네 7대쯤 되면 진짜 40만 명 될 수도 있겠다. 올해 새로 입학한 초딩들이 30만 명이래요. 반토막 난 거거든요. 작년 수능이 54만 명이 쳤어요. 54만 명이 53만 명. 반토막 났어. 그러면 이제 20만 명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그 20만 명씩 대학교가 사라질 거거든요. 그렇다고 연대고대가 사라지진 않겠지 당연히. 그래서 연대고대가 사라질 정도 되면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소멸했다 봐야죠. 근데 이제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는 40만 명. 자 위에서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잖아. 근데 서울대 뭐 포항대, 카이스트까지 포항공대, 카이스트까지 생각하면 서포카. 그 다음에 연고잖아요. 이 5개. 뭐 신입생이 보통 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 정도 된다 치면 뭐 높게 잡자. 예를 들어 4,000명이면 몇만 등? 2만 등. 전국의 각종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합치면 그것도 한 2만 명쯤 되겠다. 2만 조금 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4만 등 내에 드셔야 되는데 상위 10%인데? 할만한데요. 상위 10%. 그쵸? 반에서 1등 하셔야죠. 상위 10%면 전교생 몇 명이야? 너네가 지원학과야 될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년에 보통 한 300명. 그죠?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위 10%면 30등. 할만하잖아.
괜찮아. 30등 그 정도면. 아니야? 할만해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가실 수 있다. 쉽지 않죠. 상위 10%면 너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제도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내에 들어야 돼요. 1등급이 딱 10%까지야. 그러니까 2등급이 되는 순간 일단 연대는 안 되겠고, 그죠? 뭐 고대 가서 민족의 아리아도 못 부를 거고, 그치? 그러면 이제 한양대로 슬슬 내려가다가 그러다 서울 좀 집값이 비싸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지방으로 내려오시면 안 돼. 그래서 상위 10% 내로 드실 생각 하셔야 됩니다. 고1 때부터. 자, 연산법칙 볼까? 그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죠. A 교 B 비교 A는 성립을 해. 되지. 그 다음에 A 합 B, B 합 A는 마찬가지죠. A 또는 B냐, B 또는 A냐. 그러니까 이걸 비호로 봤을 때 이걸 읽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와닿을 거야. A 또는 B, B 또는 A 이렇게 해서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차. 여집합은 집합끼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차집합은 A 차 B는 B 차 A. 이건 맞아 아니야? 아니죠. 순수한 A는 순수한 B랑 같을 수가 없지. 얘는 안 돼. 그래서 교환법칙은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나는 참 옛날에 이 법칙을 배우면서 결합법칙이 쓸모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뭐야? A 합 B A 합 C가 돼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A 합 B 합 C를 먼저 한다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 이제 더하기 빼기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얘는 결합법칙 어때요? 성립합니다. 그죠? 어때요? 교집합에서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맞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최종적으로 괄호를 생략하고 그냥 A 합 B 합 C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지?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있긴 한데 분배 법칙을 먼저 좀 해볼까요? 이 분배 법칙을 좀 어려운데 자 분배 법칙은 뭐냐? A 합 B 교 C예요. 자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원래 알던 다항식 버전을 해볼게. 원래 아는 다항식 버전을 하면 A 곱하기 B 플러스 C잖아. 어떻게 해요? 요렇게 분배를 하는데 A, B 그 다음에 A, C 이러고 가운데 플러스가 오죠. 그러니까 A, B도 뭐야? A 곱하기 B, A 곱하기 C 한다면 가운데 플러스로 오잖아. 똑같이 가. 자 어떻게? A 합 B 그 다음에 A 합 C 하고 가운데 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전개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걸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포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항상 내가 얘기했지. 우리는 공수위를 안 했으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풀어헤치는 게 쉬워요? 포장하는 게 쉬워요? 풀어헤치는 게 쉬워.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포장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풀어헤치는 게 더 쉽잖아. 크리스마스야. 선물 포장이 돼 있어요. 잡아 뜯는 게 쉬운데 잡아 뜯는 게 쉽잖아요. 근데 다 잡아 뜯고 나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 환불해야 돼. 다시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형태를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개보다도 인수분해가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포장 다시 하는 법. 그러면 이거는 뭐 얘도 똑같은데 A 교 B 합 C. 얘도 뭐야? A 교 B 그 다음에 A 교 C 하고 걔네를 갖다가 합집합으로 엮어주시면 되겠다. 맞죠? 요게 이제 분배 법칙. 그 다음에 4번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희한한 애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드모르간 씨가 한 거거든요. 맞나? 이름이 드모르간 맞지 싶은데 뭐 하여튼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 책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네. 얘는 뭐냐면 얘는 A 교 B에 여집합이 있다면 이거를 풀어헤치는 방법이거든요. 자, 우리 여집합이라는 건 반대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뒤집을 수 있는 건 다 뒤집을 거야. 뭐 A의 반대,
그 다음에 교집합의 반대. 그 다음에 B의 반대.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얘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죠? 얘가 보기 좋아요? 얘가 보기 좋아요? 왼쪽에 더 보기 좋지 않나요? 왜냐면 이렇게 좀 여집합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걸 필요할 때도 있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드물어가는 거 없지. 그 다음에 뭐 짜잘짜잘하게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봅시다. A 합 A 하면 얼마야? A죠. 뭐 A랑 A랑 합집합. 그럼 마찬가지 A 교 A는 A고 그 다음에 A 합 공집합은 A고 A 교 공집합은 얘는 공집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A 합 전체 집합은 전체죠. 그죠? 그러면 A 교 전체도 A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A 합 A 여집합은 전체인 거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A 교 A 여집합은 없죠? 공집합 이런 애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서 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뭐 이런 것들 세세하게 뭐 법칙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차집합 어제 얘기했던 이 차집합은 A교 B여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랑 요건 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지금 실컷 얘기한 연산 중에서 빼기 딱 한 번 나왔지.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라는 거야. 습관 자체를. 됐죠? 자, 뭐 이런 얘기들인데 한번 보자. 6-1번 친절하네요. 왜냐? A교 B 합 C가 A교 B 그리고 합 A교 C인 거를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해보래요. 해보죠 뭐. 자 A B 자 왼쪽 거 버전 먼저 해볼게. A 교 B 합 C야. 그럼 C가 여기 있어야 돼. 자 그러면 A 교 B 합 C니까 B 합 C 먼저 해보자. B 합 C B 합 C 어디야? 여기네요. 그죠? BC 전부 다 얘도 돼요. 그 다음에 A는 어디야? A는 그 중에 A랑 겹치는 애 어디예요? 여기죠? 되나요? 맞지? 그 다음에 오른쪽 버전 이 우변 버전도 해보자. 그러면 얘가 C 자 오른쪽 버전은 A 교 B 어디야? A랑 B랑 겹치는 여기. 그 다음에 A 교 C 여기 합집합이니까 이거 전체 똑같네요. 그죠?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하다. 벤 다이어그램은 약간 신이야. 그냥 얘로 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뭐 6-2도 드모르간 법칙도 확인을 해보래요. 드모르간 저기 얘기하고 있는 게 A 합 B의 여집합을 한 게 얘가 A 뒤집고 얘도 뒤집고 얘도 뒤집는 게 되는지를 받아야 돼. 얘도 왼쪽 버전 그려봅시다. 왼쪽 버전을 그리시면 A 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전체도 그려줘야 돼. 여집합이 있으니까. 그럼 A 합 B의 여집합은 어디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요 바깥쪽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얘도 갖다 오른쪽 버전도 그려주시면 얘도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도 뭐야?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이 교집합이니까 일단 A 여집합 A 빼고 다 그죠? 그 다음 B 여집합 이렇게. 그럼 겹치는 게 어디? 요 바깥에 외부 부분이 되니까 된다 이거죠. 되나요? 그지? 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6-3번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자 6-3번 뭐야? 아까 얘기했어요. 대칭 차집합이야.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한번 보자. P 땡Q P 동그라미 Q? 뭐 P 땡Q를 하면 얘는 P 차 Q에다가 그 다음에
Q차 P를 갖다가 합집합을 했대요. 이거잖아. 순수한 P랑 순수한 Q랑 합집합한 거니까 이거 대칭차집합을 아까 얘기했죠? 예, 그 얘기 똑같이 들어갈 건데, 자 이거를 다음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래요. 그럼 1번을 보니까 A 땡 B래. 뭐 쉽지 뭐 이거는. 어차피 지금 그림 자체가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A, B, C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A 땡 B니까 순수한 A랑 순수한 B의 합집합인 거죠. 대칭차집합. 요 가운데 기준으로 탁탁 대칭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A 땡 B를 해놓고 A 땡 B랑 C랑 겹치는 거래요.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A 땡 B 친절하게 1번에 해놓은 거야. 이 중에 C랑 겹치는 거. 예. 2번이죠, 그죠? 그 다음 3번은 A 땡 B 해놓고 얘랑 지금 또 땡 C를 하죠.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A, B, C 이렇게 있으면 원하는 건 아까 A 땡 B가 어디였죠? 대칭차집합인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C랑 이제 할 건데, 자 순수한 A 땡 B, 그러니까 이 중에서 C랑 겹치지 않는 놈들 어디야? 여기죠. 맞지? 그 다음 C도 마찬가지. C도 얘 A 땡 B 이게 노란색이랑 겹치지 않는 C 색칠할 거니까 어디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어떻게 내셔야 되는 거야? 최종 답은 이렇게 내야 돼요.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랑 그다음에 요 가운데 얘랑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색칠하면 요 가운데랑 요 가운데 겹쳐지는 얘네만 빼는 거죠. 요 가운데 겹쳐지는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지. 됐죠? 색칠 공부죠, 색칠 공부. 됐나? 어렵지 않지? 그런 건데 이제 기본 유제 6-4를 보면 이제 즐거운 시간 끝났어. 이제 색칠 공부 다 했거든요. 이제 식으로 놀아야 됩니다.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어.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이 공간에 할 수 있을까? 5문제나 되네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보자. 6-4번. 자, A 땡 B를 저렇게 정의를 한대. 자, 그럼 A 땡 B부터 좀 정리를 하면 A 땡 B가 얘가 지금 A 교 B 한 다음에 여기에서 A 합 B의 전체 여집합한 거를 합한대요. 그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보이세요. 얘가 뭔지부터 좀 생각해보자. A 합 B의 여집합이야. 누구예요? 이 외부 얘 됩니까? 얘죠. A 합 B의 여집합. 걔랑 A 교 B 이 가운데랑 합한 거래.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걸 딱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봐. 요 외부 그 다음에 사이에 반대가 대칭차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1번 A 땡 U, A 땡 U는 A다. 자,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뭐 적지 말고 한번 봐봐. 전체가 있어요. A가 있어요. 자, 둘이 겹치는 거 뭐야? A죠. 그지? 그 다음에 둘이 합집합하면 뭐야? 전체죠. 그럼 전체의 여집합은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야?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인 거죠. 합집합인 거죠. A인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식 안 쓰고 쓸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잘 따라오셔야 돼. 자, A 땡 B냐 그 다음 B 땡 A냐 똑같다. 이건 뭐야? 교환 법칙 되냐 안 되냐 거잖아. 생각해봐. 대칭차집합이니까 대칭차집합의 반대잖아요. 그럼 대칭차집합을 생각해봤을 때 순수한 B랑 순수한 A를 합한 거나 순수한 A랑 순수한 B를 합한 거는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여집합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수식을 안 쓰고도 좀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돼? 네. 그 다음에 3번은
A 땡 공집합. A 땡 공집합은 A 여집합이다. 자, 생각을 해보자. A랑 공집합의 교집합 있어 없어? 없어요. 공집합이야. A랑 공집합의 합집합 누구야? A잖아. 근데 걔의 여집합이야. A 여집합인 거죠. 되나요? 다음 4번. 4번 보면 A 땡 A의 여집합. 자, A랑 A 여집합 교집합 있어 없어? 없다고. 겹치는 거. 그 다음 A랑 A 여집합 합하면 누구야? 전체잖아. 전체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니까 얘는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 5번. 5번은 A 여 땡 B 여집합. 이 A 땡 B랑 똑같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A 땡 여 B, 그러니까 A 여 땡 B 여집합이야. 자, 둘이 겹치는 거 어디야? 둘이 겹치는 부분? 얘죠, 얘 바깥에 얘. 그지? 그 다음에 둘이 합하면 누구게? 이 가운데 빼고 다예요. 가운데 빼고 다. 그지? 그러면 합치면 뭐야? 그냥 얘인 거잖아. 그죠? 뭐야? 얘죠. 맞죠? 대칭 차집합 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말로 했나? 밑에는 뭐 성립함을 보이시고 성립함을 보이는 문제는 사실 뭘 자꾸 보이래. 보이는 문제 안 나와요. 학교에서 증명 문제도. 근데 그래. 보이는 문제 안 나오고 그냥 연산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연산 연습할 만한 게 없네요. 6-6번을 볼게요. 한번 풀어볼래요? 기본 6-6번. 식이 어떻게 돼 있냐? A 교집합, 그 다음에 A 여교 B. 미안, 벌써 틀렸네. 보고 하는 건데 이거 왜 자꾸? A 합 B네요. A 여 합 B. A 여 합 B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U 전체 합집합의 B 교 B 여 교 C 여 이게 뭐 A 합 B네. 그게 될 때 다음 적으로 자 왼쪽을 정리해 볼 겁니다. 자 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보시면 분배할 거야. 분배하면 A 교 A요. 그지?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 B. 되나요?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합집합에 얘도 분배를 하고 싶은데 이 여집합이 거슬리니까 일단 드모르간 먼저 쓸 거야. 그럼 얘는 비교집합. 드모르간 쓸 거야. 여집합 안으로 집어넣어. 그러면 비여집합의 반대.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 C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보면 얘는 A랑 A 여집합 교집합이니까 공집합이야. 그럼 공집합이랑 A교비의 합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A교비예요. 앞에 거는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보자. 뒤에 거는 지금 분배 좀 하죠. 분배해보자. 그럼 얘는 분배하면 B교 B, 그 다음에 합 B교 C 이렇게 되나요? 맞죠? 야 그럼 B교 B는 결국 B잖아. 그럼 얘는 B니까 얘는 B. 그럼 B랑 B 교집합 C의 합집합이니까 그냥 B죠. 맞나요? 그럼 뒤에 거 다 정리하면 얘는 뭐? 그냥 B야. 그러면 뭔데? A교 B랑 B랑 합집합한 거니까 결국 뭐예요? B인 거죠. 왼쪽 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게 짧게 나온다는 거 B로. 그지?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대? 이게 A 합 B랑 똑같대. 야 둘이 합집합했는데 B래. 그 말은 뭐야? A가 B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해되나요? 자 다시 볼게. 뭐 한 건지 봅시다. 여기서 일로 가는 동안 뭐 쓴 거야? 분배 법칙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오는 동안 드모르간 쓴 거예요. 그리고 드모르간 쓰고 나서 여기서 일로 올 때 분배 법칙 쓴 거야. 이렇게 됐죠? 되니? 돼? 대답 좀 해라 씨. 쌤 근데 마지막 줄에 왜 B가 된 거예요? A 교집합 B랑 합쳤대. A, B 겹치는 애랑 B랑 합쳤대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 헷갈리시면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예시 일단 뒤에 오늘 말고 아마 목요일쯤 하실 텐데 그 과목 좋아하는 거 보통 이런 거 개수 세는 거 할 때 과목 좋아하는 거 얘기 많이 나와요. 수학이 좋아, 영어가 좋아. 둘 다 싫어하면 안 돼요. 수학, 영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근데 비교 C랑 B를 합집합했잖아요. 네. 근데 왜 B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볼게. 자, 비교 C랑 어디? 저거 두 번째 줄. 아 이거? 네. 비교 C랑 B랑 합집하는데 왜 B가 나오냐고요? 응. 그래서 물어보자. 수학 좋아하는 사람. 수학 영어 중이자 손 들어보자. 수학 좋아하는 사람. 다 영어파야?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수학이랑 영어 중에 골라야. 자 골라. 마음 정했어? 좀 너무 암울한가요? 짜장면 짬뽕으로 하자 그래. 먹는 거. 네. 짜장면 짬뽕.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난 짜장 짬뽕 중에 짜장파다. 짬뽕 좋아하는 사람. 난 둘 다 좋다. 네. 그럼 둘 다 좋다 했잖아. 그러면 봐봐. 둘 다 좋은 사람이랑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랑 합치면 누가 나와요? 짬뽕 좋아하는 사람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B도 되고 C도 되는 애들. 짬뽕이랑 짜장 둘 다 좋아하는 애랑 짬뽕만 좋아하는 애를 합치면 짬뽕 좋아하는 애가 돼야죠. 그죠? 이해되니? 유제 6-6번을 보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들어간대요. 그럼 A가 B에 들어가니까 일단 벤다이어그램 그려.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 A 합 B는 B다. 맞죠? 방금 결론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A 합 B가 B인 거 가지고 이런 그림을 냈잖아요. 맞죠? 그 다음 2번 A 교 B는 A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네? A 합 B는 B라는 말이랑 A 교 B는 A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뭐야? A가 B 안에 들어간단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런 표현 방법을 보고 우리는 동치라고 합니다.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A가 B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A 합 B가 B라는 말이랑도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고 A 교 B도 A라는 말이랑도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같은 값어치다라는 거야. 동치. 그래서 동치라는 표현을 써요. 3번은 얘가 A 교 B B의 전체 여집합이야. 이게 B 여집합이래. 자 생각을 해볼까? A 교 B의 여집합이면 자 A 교 B면 얼마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예요? A거든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면 B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다르죠?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B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A가 B에 들어갔으면 반대인 여집합은 반대로 B 여집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5번은 A 차 B가 공집합이다. 맞죠? 야 순수한 A가 있나요? 없지. 그죠? 됐지. 자 그 다음에 6-7번. 자 6-7번 보면 A 교 B 그 다음에 합 A 차 B의 전체를 가두고 얘를 교집합 B 한 개 A래. 자 풀어보자. A 교 B 그 다음에 합 우리는 차집합을 안 좋아해. 뭘로? A 교 B 여로 바꿀 거야. 그지?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전체 교 B. 자 교집합, 합집합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칠 거예요. 다시 포장을 한다고. A, 교, B, 합, B, 여 되나요? 이거 되셔야 돼. 요걸 풀어제낀 게 이거다. 역으로 다시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교 B야. 자 그럼 뭔데? 얘가 뭔데요? 이러면 전체잖아. 그죠? 그럼 A랑 전체랑 겹치는 거니까 누구야? A죠? 그러면 A 교 B인 건데 이게 뭐라는 거야? A래잖아. 아 그러면 A가 B 안에 기어 들어간다는 소린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되니? 다음 6-8번 똑같아. 이 지금 분배랑 뭐 드모르간이나 이거 하는 거 연습해보는 거야. 진짜 하기 싫게 생겼네. 딱 떨어지겠는데. A 교 B. 적는 건 한나절인데 푸는 건 몇 초 컷이니까 이게 억울하네요. 약간 비빔면 먹는 기분인데. 비빔면 끓일 때 5분, 먹을 때 한 1분 컷 되지 않아요? 몇 젓갈 먹으면 없어. 왜 그거 없앴는지 모르겠어. 1.5배. 그지 않냐? 있었어요.
1점. 두 개는 좀 많잖아. 공감 안 하죠. 못 하죠. 이거는 두 개? 그냥 뭐 어제 새벽에 뭐 먹었어? 어제 새벽 요리사야. 왜 자꾸 새벽에 뭘 먹어?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지치니까 먹는 거죠. 아니 저희 아빠 지금을 12시에 오. 야 근데 축복 받았다. 그럼 보통 이제 살이 찌는데 그게 어떻게 또 그렇대? 저녁을 안 먹죠. 아 그래도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고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는데 먹고 자면 자는 즉시 그냥 그게 다 살로 들어가거든. 몸에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할 일이 없잖아. 자니까 이제. 근데 신기하네. 축복 받은 거예요. 뭐? 근데 뭔지 듣고 싶지 않긴 해. 뭔지는 안 들었는데. 6-8번. 자 보자. 마지막이다. 오늘의 마지막. 교집합이 있네요. 다시 포장해. 교집합에 비합비역. 그지?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얘는 A 여집합 똑같고 똑같네. 그럼 얘도 A 여집합에 교집합. 그 다음에 비합 비역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걸 전체를 합해놨어. 봅시다. 비합 B 얼마? 전체. 비합 B 얼마? 전체야. 그러면 얘는 앞에 건 A가 나오고 합집합 D는 전체니까 얘도 A 여집합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전체가 되겠네요. 그죠? 네, 분배 법칙 역으로 쓰는 거 두 번 쓰시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뭐 대충 연산은 다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합집합 개수라고 하는 거랑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 할 거고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많은데 금방 풀려요. 집합 되게 쉬워서. 알겠죠? 네, 600원까지 숙제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